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강인해. 운송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지금은 제법 지명도가 있는 운송회사로 성장했지만 중졸인 내가 회사를 만들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기까지 피, 땀, 눈물의 연속이었다. 트럭 한 대로 오직 혼자서 뛰어든 운송업이었지만 고객과 거래처를 소중히 여기면서 인맥을 넓혀온 결과 사업은 급성장했다. 지금은 연수입 30억을 넘고 취미로 모집하는 자동차 중에 전 세계에서 몇 대밖에 없는 귀중한 차를 4대나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재력을 갖추게 되었다. 올해 35살이 되었고 결혼 2년째 예쁜 아내가 있다. 아내 한진숙은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시기에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줬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았지만 나에게는 천적이 있었다. 그건 바로 장모라는 존재. 장모는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빈털터리 트럭 운전수라니 저런 인간 절대 용납 못해 라면서 결사반대였다. 아내와 처형 부부가 필사적으로 장모를 설득해서 간신히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 후로도 나에 대한 적개심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고 나를 힘들게 했다. 처갓집에는 추석, 설을 제외하고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그 2번조차도 지옥을 들락거리는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장모였다. 설날을 목전에 두고 있을 무렵 우리 회사로 처갓집으로 보낼 물건들이 대량으로 도착했다. 물건들은 모두 홈쇼핑에서 구입한 것들이었고 대형 박스부터 소형 박스까지 양이 어마어마했다. 용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장모가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산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어쨌든 처갓집으로 배송했다. 내가 직접 택배기사 노릇을 하자 장모는 내심 놀란 눈치였다. 난 또 누구라고? 못난 놈이 여긴 웬일이야? 누가 반긴다고? 라고 시비조로 나왔다. 택배 배달 왔어요 라고 하자 장모는 개면쩍은 얼굴로 박스들을 받았다. 그리고 진숙이한테는 말하지 말게. 절대로. 알겠어? 라고 당부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충 대답했지만 어딘가 뒤가 캥겨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 며칠 후 설날에 처가댁에 가는 문제로 처형한테서 아내에게 연락이 왔다. 처형은 전화로 엄마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 텐데 우리가 좀 일찍 가서 음식 준비하는 게 어때? 라고 말했다. 며칠 전에 장모를 봤을 땐 허리 아픈 사람으론 전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박스도 혼자서 척척 옮기는 걸 눈으로 봤는데 무슨 소린가 싶었다. 하지만 장모가 택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척하기로. 장모는 원래부터 장녀인 처형을 특히 예뻐했고 큰 사위도 마찬가지로 대놓고 마음에 들어했다. 근데 그런 큰 사위는 사실 3년 전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일로 해고까지 당했다. 그때 내가 형님한테 먼저 말을 해서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손아래 동서인 내 밑에서 일한다는 게 알려지면 형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라 장모를 포함해서 처갓집 친척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대. 처갓집에서 모일 때마다 장모한테 온갖 비난을 다 듣고 있는 나를 보면서 형님은 장모한테 사실을 밝히자고 여러 번 말했었대. 하지만 나는 처형 부부와의 사이마저 금이 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형님의 말을 매번 거절해왔다. 그런 이유로 돌아오는 설날에도 장모가 뭐라고 하건 침묵으로 일관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설날을 맞이했다. 처갓집에 도착하자 허리를 부축하면서 장모가 나왔다. 장모는 내가 택배 배달을 왔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병약한 모습이었다. 점점 정체 모를 의심이 커져가고 있을 때 장모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자네 왜 아까부터 나를 곁눈질로 쳐다보나?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설이라고 놀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라고 폭언을. 아내와 처형 부부가 아무리 말려도 장모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 시작된 폭언은 멈출 줄 모르고 쏟아져 나왔다. 아내와 처형이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형님이 장모한테 선물을 내밀었다. 나는 선물을 차에 두고 온 게 생각나서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장모가 어느 틈에 내 뒤를 따라 나왔다. 나 좀 잠깐 봐. 자네 지난번에 나랑 한 약속 까먹은 건 아니지? 라고 묻길래
택배 말씀하시는 거죠? 안 까먹었어요. 라고 하자 안심이 됐는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대. 장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내 차를 보더니 어디서 저런 똥차를 내 집 앞에다. 사람 망신시키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네. 꼭 못 배운 티를 낸다니까. 라고 망언을. 그게 끝이 아니라 이참에 아예 폐차를 시켜야 돼. 라고 하더니 삽을 들고 와서 내 차를 망가뜨리려고 했대. 그때 바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챈 형님이 뛰어나와서는 안 돼! 강서방 차는 자그마치 10억짜리예요. 전 세계에 10대밖에 없는 귀한 차라고요. 라고 소리쳤대. 그러자 금방이라도 내리칠 기세였던 장모가 삽을 내려놨대. 자네까지 왜 이러나? 이런 똥차가 무슨 10억이 네 집의 이름이야? 이런 인간이 그렇게 비싼 차를 살 주제가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라고 묵살. 장모의 아나무인 태도에 완전히 열이 받은 형님은 장모에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를 시작했대. 내가 잘나가는 운송회사 사장이고 자기가 그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자 장모는 진심 놀란 듯했고 사장이 뭐 대수라고? 지가 무슨 재주로 10억짜리 차를 타? 라고 버텼대. 형님이 말씀 좀 삼가시라니까요. 강서방 연봉이 30억을 넘어요. 라고 하자 뭐 30억? 그럼 이 차가 정말 10억이나 한다는 말인가? 라고 되묻길래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대. 그러자 방금 전까지 허리 아픈 신용을 하며 걸음도 못 걷겠다는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내 차를 보고 뛰기 시작했대. 이건 이제 내 차야! 라면서 눈에서 레이저 발사. 차 주위를 뱅뱅 돌고 있는 장모한테 형님이 허리 아프다는 말은 순뻥이었네요. 라고 일침을. 하지만 장모 귀에는 이미 아무 말도 안 들리는 듯 바깥이 소란스럽자 처형도 밖으로 나왔다가 펄펄 살아서 뛰어다니고 있는 장모를 보고 화를 냈대. 어떻게 된 거냐고 처형이 장모한테 따지고 들자 장모는 그게 아니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대. 단단히 화가 난 처형이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자 장모는 허리 수술을 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실토했대. 장모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형 부부한테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대. 결국 그 돈으로 홈쇼핑을 그렇게나 많이 했던 거란 걸 알고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왔대. 그게 다가 아니라 처형 부부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그 돈만으로도 혼자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까지 해서 목돈을 챙긴 이 뻔뻔함. 처형 부부도 안 해도 양심도 양식도 없는 장모에게 넌덜머리가 난다며 설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장모만 두고 집으로 와버렸대. 처형은 앞으로 다시는 장모를 볼 생각도 없고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도울 생각이 없다면서 깨끗하게 손절했대. 그러자 그날 이후로 장모는 날마다 아내한테 전화를 했고 너 그렇게 돈이 많으면 나한테 돈 좀 보내 하는 짓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었대. 지금까지 나를 향해 중졸에 별일 없는 빈털털이라고 무시하던 장모가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서 돈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장모한테 아내도 분노했대. 대체 이내 씨를 뭘로 보는 거야? 다신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 라고 전화를 끊었고 아내 역시 장모와 손절했대. 두 딸 모두에게 손절당한 장모는 혼자서 고독하게 늙어가는 신세가 됐대. 처형 부부한테서 생활비를 받을 수 없게 된 장모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고 딴에는 돈을 불릴 생각으로 파친코를 드나들게 됐다는데 결국 빚만 불리게 된 장모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대.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돈 좀 빌려줘. 무릎 꿇고 애원하는 장모를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내보냈대. 그럼 니네 차 한 대만 나한테 줘. 라고 돈이 싫으면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했대. 어이상실한 아내가 제발 그만 여기서 나가! 라고 거절하고 억지로 집에서 내보냈대.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꿈꾸던 마이홈을 완성하고 이사를 마쳤대. 장모에게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찾아올 걱정은 없었대. 파친코에서 손을 못 댄 장모는 빚만 계속 늘어났고 야반도주를 해서 행방이 묘연해졌대. 하지만 이미 절연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년이 지나서였대. 한편 우리는 마이홈으로 이사한 지 얼마 후 아내가 임신을 했고 지금은 새 식구가 됐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결심을 한 나는 회사를 더욱 탄탄하게 키워서 사업도 성장시키고 가족을 위해서 더욱 좋은 남편, 아빠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